1년에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 여느 관광지 못지않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곳. 당진시의 명물이자 전국 유일의 섬 휴게소. 바로 행담도 휴게소다. 서해대교 아래 대형 휴게소와 쇼핑센터로 유명한 행담도.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행담도는 전혀 다른 기억으로 존재한다. 풍경이 선하죠. 정말 눈물 짓기도 하는데 물이 들어오고 만조가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그 황토 돛배 흘러갔던 생각, 행담도에서 그 석양 쪽을 바라보면요, 물이 꽉 차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풍요롭고 진짜 눈물 겨울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런 풍경이에요. 내 평생 죽어도 그런 풍경은 어디 가서 못 볼 것 같아. 누군가 삶의 뿌리를 내렸던 곳, 또 누군가에겐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곳. 저 같은 경우엔 고향이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를 그냥 지나쳐요. 여기에 오면 너무 이렇게 추억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프고 우리가 살았던 흔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이 베네. 이제는 주민들 이주대책을 세워줬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대책만 세워달라는 것이 아예 행담도가 그런 사정이 있어? 이럴 정도로 주민들이 전혀 몰랐다 이 말이야 이걸. 행담도의 전국 최고 휴게소, 그 이면에 사라져간 주민들의 역사. 기록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그 시절, 행담도에는 사람이 살았다. 행담도 사람들을 다시 소환해낸 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몇 장의 옛사진이었다. 우연히 다음 카페에 내 고향 행담도라는 카페가 있는 걸 보고 놀래서 들어갔더니 엄청난 사람들의 모습과 옛사진,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옛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행담도는 어떤 곳이었나,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그곳에 애환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술조사를 하고 싶었죠. 그러나 무정하게 지나간 25년을 거슬러 당시의 주민들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맞아요. 찾는데 이제 시간이 걸렸고, 다행히 조사 연구 사업에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도움이 많이 컸죠. 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지? 불과 20여 년 전인데 조사해서 이분들의 삶을 기록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하겠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구술 작업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의 아픔은 생각보다 깊었다. 인터뷰 도중에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울먹이면서. 단지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좋지 않게 고향을 빼앗겼다는, 누구도 한 번도 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거나 위로받지 못했다는, 쫓겨나기만 했지, 그런 거에 대한 한들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개발 논리에 밀려 전국 각지로 흩어져 버린 주민들의 역사. 그렇게 산화될 뻔했던 섬 사람들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주민들이 부르던 행담도의 또 다른 이름 가치네. 소설 상록수를 집필한 시문은 1935년 여름 당진 앞바다인 가치네를 방문하고 느낀 소회를 수필 7월의 바다에 수록했다.
시문에 소설이 집필했던 시점은 1930년대. 추정컨대 행담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건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양주에서 당진시로 피난을 왔다가 행담도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는 이문순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 18살 먹어서 나왔죠. 피난을 왔어요. 6.25 사변 때. 우리 오래비 돼가고 나하고 딸 둘하고 엄마하고 셋이 왔지. 그렇게 왔죠. 5시. 거기서 한 서너 달 있다가 출가했죠. 행당성으로. 당시의 행담도 생활은 빈곤했고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도 쉽지 않았다. 또 살림살이가 어땠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고 어려웠었어요. 시집가니까. 거기 돈이 없고. 돈 없고 밭이요. 밭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밭에 먹고 살았지. 서서 수수. 고구마 같은 거 그런 거 작곡만 그거 심어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어요. 쌀은 구였고. 구경들다가.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피난민들은 행담도라는 새로운 고향에서 치열하게 생존을 이어갔다. 그때가 막 피난민들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우막짓을 그냥 짓고 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정말적으로 가면 9집이 됐었어. 1950년대 중반 거주민이 늘기 시작하자 취하연령 아이들 또한 자연스레 늘어났다. 가난과 물길에 아이들의 육지 교육은 막혔고 자구책으로 사랑방 서당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됐다. 옛날에는 그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문 선생님이 이렇게 가리키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사람의 그 집에 사랑방이 하나 있었어요. 1960년대 들어 아이들 수는 계속 늘었다. 하지만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 당시 수산물을 조사하러 행담도를 찾은 한 대학생이 섬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열어 입영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제는 그 한정 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교회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제 애들을 이렇게 유희도 시키고 노래도 가르치고 이러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강전아이라는 선생이 제가 생각에는 한 20살 간 넘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인데 와가지고 그 서당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야학을 떠올리게 한 행담도의 야학당으로 인해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갔고 마침내 1961년 행담 분교가 개교를 했다. 교육 환경은 초라하고 열악했다. 창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까 그 사진 속에도 있지만 이게 창고인데 흙판이 커다란 게 하나 벽에 걸려 있고 바닥 마루는 그냥 맨 처음엔 세면 바닥이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학교다운 학교로 들어간 거야 그게. 선생님 한 명, 교실도 하나. 전 학년이 한 교실에 앉아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다. 칠판이 딱 하나인데 딱 3칸으로 나눠요. 백목으로 딱딱 그려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1학년, 3학년, 6학년 이렇게 이제 하는데 6학년, 3학년은 그때 자습 시간을 줘요. 이쪽에서 이제 1학년을 가리키면은 한 교실에서 재밌거든 옆에서 하니까 그거 다 쳐다보고 공부를 안 넣은 거야 이제 옆에서. 그러면 또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당시 아이들은 학업과 생계를 병행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수 간만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2번 물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보면서 창문 너머를 이렇게 보는 거야. 물이 얼마나 빠졌나. 물이 빠졌으면 가서 불을 깔아 가야 하니까. 저기 선생님 지금 물 많이 빠졌어요. 그 물이 저렇게 썼어요. 이제 막 애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때서 이제 그럼 가라. 가갖고 이제 그 따라 갔다가 오후에 또 가 학교를. 물이 들어오면은. 물 들어오면.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행담도에서 2번이나 교편을 잡았던 김명중 전 교사에게 행담도 아이들에 대한 기억은 남다르다. 나는 정말로 미개한 데서 아이들이 남루하고 볼 수 없이 자랐을 것이다. 선입관을 가지고 갔는데 배에서 내리는데 아이들이 쭉 나오고 어른들도 나왔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전부 눈망울이 새카마니 반짝반짝하니 총명하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래서 나 그때 얘들은 정말로 보배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얘들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었던 행담도에 공동주택이 들어선 건 1974년.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총 5동의 공동주택이 10가구에게 공급되었고 1977년에는 행담 초소가 개소하는 등 어엿한 섬마을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되었다. 어업자원이 풍부했던 행담도는 원주민들에게 진주 같은 섬이었다. 주민들은 배 한 척 없이도 바다로 나가 생계를 꾸렸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서해안은 수산물이 풍족했어요. 뭐 못 잡히는 게 없었죠. 꽃게니 준치니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준치가 맨 처음에는 엄청 많았었어요. 하루에 배에 까뜩까뜩 막 1000마리씩 막 싣고 이 정도로 잡았어요. 거짓말 아니라 우리 그때만 해도 이 바닷가에 물이 들어올 때 가면은 숭어가 이런 게 등을 내놓고 다녔어요. 그 뻘을 파먹으러 막 부글부글 막 올라왔어요. 광활한 갯벌에서는 굴과 바지락이 쏟아져 나왔고 낙지, 설아, 박하지 등이 지천이었다. 제가 76년도에 갔을 때는 박하지라고 있었어요. 이제 돌개라고 해서 박하지가 부가 한 2m도 못 가요. 한 바퀴씩 잡아요. 어마어마. 끌방으로 끌어도 그렇게 많이 못 잡는다 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밤에 햇불 들고 나가면 낙지도 올라오지 쭈꾸미도 올라오지 막 이래가지고 진짜 어획량이 거기같이 풍부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신선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낙조의 섬 행담도는 관광지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79년 방조제 건설로 행담도 관광이 본격화됐다. 삽교 해가지고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갖고 횟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우리가 잡는 낙지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걸 제값을 받고 갖다 팔 수가 있었어요. 바지락이라든가. 삽교천이 관광지가 되면서 삽교천에서 행담도 유람선이 많이 왔다 갔다 많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섬에 자주 올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겼죠. 어마어마했어요. 관광객이 처음에는. 줄이 꼬리가 안 비어서 그냥 뭐 쭉 서가지고 타고 그랬었어요. 숙성기는 피서철인데 몇 월에 많다라기보다는요. 빨간 글씨 날은 어느 날을 막론하고 그렇게 많았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봄부터 그냥 아주 뭐 그 사계절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섬 사람들에게 1983년은 유난히 혹독했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바닷길이 꽁꽁 얼었던 그해 겨울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었다. 그해 84년인데요. 엄청 추웠어요. 25도, 28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행담도가 3개월 동안 완전히 고립이 됐었어요. 이 서해안은 이제 남극처럼 유빙이 떠다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헬기로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섬으로 들어가다 중간에서 그랬으니까 가다가 유빙에 갇힌 거야. 중간에 헬기밖에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 이 친구가 바로 헬기로 구조를 해가지고 육지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옮겨주고 배는 배대로 그냥 순식간에 유빙에 눌려가지고 쪼각나서 얼마 안 있었으면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그때.
김명중 전 교사는 고령의 나이에도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썰물이 될 때는 이제 그 얼었던 얼음 쪼가리들이 이렇게 떨어져 그 틈을 타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타고서 중간쯤 가니까 더 못 간다는 거예요, 배가. 얼음이 이제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그 헬기가 와서 구조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죽었지. 그래서 다 구조 같아. 순서적으로. 서해대교가 개통한 2000년. 서해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세상이 들떠있을 때 행담도 주민들은 그 뒤편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예전에 행담도 모습들이 여기 설치가 됐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편으로 옛날 살던 생각을 하면은 쓸쓸하죠. 예. 우리도 그전 같이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은 지금은 이렇게 발달돼서 이렇게 잘 사는데 옛날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휴게소가 되어 늘 북적이는 행담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고 나서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여기 지나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별로 좋지 않았어. 별로 좋지 않았어. 지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헛헛한 웃음 뒤에 초연할 수 없는 당시의 기억. 끝내 행담도를 떠나야 했던 과정은 서러움과 상처로 얼룩진 시간들이었다. 행담도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싸움의 불씨가 뭐냐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했어요, 처음에.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니까 행담도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무허가기 때문에 한 푼도 해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된 건데. 표선동 씨 부부를 비롯한 10명 남짓 주민들은 이주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다. 2층에 그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행담도의 실정을 얘기를 했어요. 읍면 개발위원장들이 행담도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예 행담도가 그려? 그런 사정이 있어? 이럴 정도로 주민들이 전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행담도의 알도 못하게 지금 그 생각하면은요, 지금 우리 사람 대접 하나도 못 해준 거야. 공사가 강행되면서 주민들은 여러 환경 피해에 노출되었고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거대 자본과 개발 논리에 맞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온몸을 내던지는 것뿐이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정말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 눈 뜨고 나오면은 건달들이 막 이런 데다 문신 다 해붙이고 막 이게 삼각팬티 하나 입고 막 마당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살벌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공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고 작은 섬마을 어부들이 하루아침에 전과자, 채무자가 되어버렸다. 뭐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엄청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건 전과자 뿐이었고 참 약자는 설제가 너무나 없구나. 주민들한테 그 어떠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쫓겨난 거지 뭐.
주택들은 이 본인 소유주가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상은 이제 없었고요. 이미 아산만권 개발 때 보상을 했으니까 더는 못한다. 더 하게 되면 이중 보상이다라는 걸로 해서 보상에서 제외한 거죠. 결국은 이주 대책도 없고 농경지는 이미 다 헐값에 팔았고 사실상 보상이 없는 채로 이사비 정도 이렇게 줘주고 끝난 거죠. 미루나무, 측백나무, 횡담분교, 우물, 심지어 갯벌까지 매립돼 사라졌다. 횡담도의 모습도 변했다. 각각의 사정으로 고향을 떠난 횡담도 주민들이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당진 씨가 횡담도 기록을 위한 원주민 찾기에 고군분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지난하고 서러운 세월보다 반가움이 먼저인 이웃들. 식당 안은 어느새 이야기꽃으로 가득 채웠다. 우리 섬 사람들이 어떤 구심점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횡담도가 뿌리니까 그 뭐 추억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기회로 우리가 더 만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실향민의 서름을 안고 살았던 주민들은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석했다. 저희의 그 추억과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삶의 터전이 지금은 어떤 개발에 의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살았었고 그들의 삶이 어땠었다라는 걸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게 정말 작은 소망이고요. 사람의 역사가 100년 가까이 있었는데 무슨 줄을 가위로 끊어내듯이 어느 순간 단절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의 횡담도가 있다는 이 역사가 사실은 전 시간으로는 부족하죠. 횡담도 향후의 창립 총회 이후 횡담도 원주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행보가 시작됐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고민과 대화의 물꼬를 틀었다. 마침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전 그 교감을 전부 다 해놓으셔서 바탕이 잘 됐네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 의견을 도 차원에서 역사관을 횡담도 역사관을 줘달라. 그 내용에 횡담도 주민의 흔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로 건의하는 걸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구성은 횡담도 역사관은 따로 생태 말고도 하나 더 하자.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한테 어떤 공간을 내달라니까 공간이 없어. 여기 두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를 하기로 한 그 정도까지가 협의된 상태고. 주민들도 염원은 지금의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역사관이 하나 필요합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횡담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이렇게 남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주민들의 작은 바람입니다. 지금 실향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횡담도 주민들.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진심 어린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이분들한테 횡담도는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한 곳 한 곳이 더 그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통 삶의 공간이었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죠. 잊혀진 횡담도의 역사가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된 사진전. 주민들은 선명히 그려지는 고향의 모습에 마음이 울컥해진다. 참 이렇게 이루어진 거 보고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그리고 가슴 뭉클하고 제가 다시 고향을 생각하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목이 베네. 이제는 차마 들르지 못했던 내 고향 횡담도를 좀 우리가 살았던 그런 추억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한 번씩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의 작은 목소리에 좀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당진시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게 된 횡담도 주민들. 서해대교와 휴게소, 쇼핑센터까지 빛나는 성취에 가려진 그들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횡담도 휴게소나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횡담도 사람들의 모습들을 외부 일단 전시를 해놓고, 저게 지금 바깥면에 수면으로 돼 있는 그쪽이 실제 사업자가 나타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생태박물관을 짓게 돼 있어요. 그때 그 공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이런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도 일부 관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요번에 이런 논의들이 있을 때 도로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협의 좀 하자, 이 정도 상태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솔직히 몇십 년 만에, 38년 만에 오늘 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오고 또 가면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갑니다. 저 세상에 가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저 세상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만나면서 내가 거기에서 당신들 아들, 딸들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내 소식 안다 하고 소식 좀 전해주고 싶어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횡담도라는 이름은 알지만 거기가 사람이 살았다는 거는 전혀 진짜 모르거든요. 사실은 승객들도 전혀 몰라요.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에 서해대교 안에 그냥 휴게소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거진 한 1세기 정도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는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관이 정말 필요하다. 횡담도라는 그 얘기만 해도 가슴이 좀 먹먹해져요. 여우도 죽을 때 되면 자기 굴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든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자기 고향이 생각 안 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고향이 나머져 있으면은 그나마 늙었어도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되는데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근데 다행히 늦게나마 이렇게 당진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바람이 관계기관에 조금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 했고, 잊고 싶었지만 잊혀지지 않았던 고향 횡담도. 그 섬의 일부였고 주인이었던 사람들. 우리를 위해 실향이란 희생을 감내했던 그들에게 이제 고향이라는 이름을 돌려줘야 할 때가 아닐까. 내 고향 횡담도!